서울의 추운 겨울밤, 민화는 출판사 빌딩 앞에서 멈춰섰다. 손에 쥔 원고가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나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민설. 대학 시절 그녀를 지배하고 감금했던 그 여자. 민화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오랜만이야, 민화야. 내 소설, 내가 편집할게. 민설의 미소가 차갑게 빛났다. 민화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대학 3학년 때 민설은 동아리 선배였다. 처음엔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곧 그 관계는 뒤틀렸다. 민설은 민화의 감정을 이용해 그녀를 자신의 아파트에 가두었고 너는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속삭이며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그 감금은 물리적이라기보단 심리적이었다. 전화기를 빼앗고 친구들을 차단시키며 민화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민화는 결국 탈출했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 이제 5년 만에 민설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출판사의 신입 편집자로. 민화의 소설은 그녀의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다. 익명으로 쓴 레즈비언 로맨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은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 출판사가 그녀의 원고를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민설이 추천했다고 들었다. 왜 나를 다시 끌어들이는 거지? 민화는 회의실로 들어서며 생각했다. 민설이 자리에 앉아 원고를 넘기며 말했다. 내 글, 좋아. 하지만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해. 내 경험을 더 넣어. 민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험. 그건 민설과의 과거를 의미했다. 회의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민설은 민화의 글을 칭찬하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여기서 주인공이 너무 약해. 현실적으로 만들자.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건 바보 같은 선택이야. 민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 말은 그녀 자신을 비난하는 듯했다. 과거의 민설 때문에 대학을 중퇴할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가족은 이미 그녀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고 있었고 민설과의 스캔들은 거의 폭로될 뻔했다. 엄마가 알면 죽을 거야. 민화는 속으로 외쳤다. 집으로 돌아온 민화는 거울 앞에 섰다. 28살, 작가 지망생.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민설을 피해 다른 출판사를 찾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드물었다. 이게 내 꿈이잖아. 소설 출간은 그녀의 자유를 상징했다. 그런데 왜 민설이 끼어든 걸까? 민설의 의도는 무엇일까? 민화는 핸드폰을 들고 옛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설 봤어. 무슨 일인지 알아? 답장은 없었다. 밤이 깊어지며 불안이 커졌다. 다음 날 출판사에서 민설이 민화를 불렀다. 커피 한잔 할까? 민설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카페에서 민설은 과거를 언급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소유욕이. 민화는 대답했다. 과거는 잊었어. 이제 일만 하자. 그러나 민설은 웃으며 말했다. 내 소설 속 여주인공, 나 같아. 나 없이 못 사는. 민화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다. 재회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감금의 그림자. 민화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그들은 민화의 결혼을 재촉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안정되라. 하지만 민화의 마음은 여자였다. 민설과의 과거는 그 비밀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민설이 그 비밀을 이용할까? 민화는 원고를 수정하며 밤을 새웠다. 글 속에서 주인공은 사랑과 자유 사이에서 갈등했다. 현실처럼. 출판사의 동료들은 민설을 칭찬했다. 능력 있어. 신입인데 벌써 프로젝트 맡아. 민화는 그 뒤에 숨긴 어둠을 알았다. 민설은 과거의 민화의 일기를 훔쳐 읽고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이제 원고를 통해 다시 그럴까? 민화는 결심했다. 이겨낼 거야.
하지만 민설의 다음 지시는 충격적이었다. 주인공의 배신 장면을 더 세게 써 실제처럼 민화는 알았다. 이건 게임이었다. 민화의 일상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매일 출판사에서 민설과 마주치며 원고 수정은 고문처럼 느껴졌다. 민설은 민화의 글을 칭찬하면서도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요즘 누구 만나? 민화는 대답을 피했지만 민설의 시선이 불편했다. 내가 쓴 사랑 장면, 우리 추억 같아. 민설의 말에 민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 이건 일이지. 그러나 민설은 웃었다. 일이야. 내 소설은 내 삶이잖아. 집에서 민화는 옛 일기를 펼쳤다. 대학 시절, 민설과의 만남은 로맨틱하게 시작됐다. 동아리 파티에서 민설이 다가와 너 예뻐라고 속삭였다. 민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하지만 곧 민설의 질투가 폭발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금지하고 아파트에 가두며 나만 봐라고 강요했다. 탈출 후 민화는 상담을 받았지만 사회의 시선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위험했다. 민설의 압력이 커졌다. 원고 마감이 다가오며 민설은 민화를 사무실에 늦게까지 붙잡았다. 이 부분 더 감정적으로. 내가 느꼈던 고통을 넣어 민화는 화가 치밀었다. 내 고통. 내가 준 거잖아. 민설의 표정이 변했다. 그땐 사랑이었어. 지금도 민화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왔다. 밖에서 비가 쏟아졌다. 그녀는 울었다. 이 재회가 가져온 건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속박이었다. 가족의 압력도 더해졌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이번 주말에 소개팅해. 좋은 집안 아들래. 민화는 거절했다. 바빠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대학 때처럼 민화의 심장이 아팠다. 대학 때 민설과의 소문이 가족에게 퍼질 뻔했다. 아버지는 그런 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민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다. 소설은 그 출구였다. 민설은 민화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어느 날 민설이 옛 사진을 보여줬다. 기억나. 우리 행복했어. 사진 속 민화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엔 눈물이었다. 민설은 말했다. 내 소설 성공시키고 싶어. 하지만 내 도움 없인 안 돼. 민화는 깨달았다. 이건 거래였다. 민설의 편집으로 소설이 빛나지만 대가는 민화의 자유.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놨다. 민설이 다시 나타났어. 어떻게 해? 친구는 조언했다. 피해. 출판사 바꿔. 하지만 민화는 망설였다.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화는 원고를 완성했다. 민설이 읽고 칭찬했다. 완벽해. 출간되면 히트칠 거야. 하지만 민설의 손길이 민화의 어깨에 닿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민화는 밀어냈다. 절대 안 돼. 민설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럼 내 비밀 지켜줄게. 위협이었다. 민화는 충격받았다. 민설이 가족에게 말할까? 사회의 정죄가 두려웠다. 민화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과 자유, 배신과 용서. 민설과의 과거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약하게 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민화는 거울에 물었다. 밤새워 생각하며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민설을 대면할 때가 왔다. 출판사 파티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민설이 민화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내 소설, 내 덕분이야. 고마워해야 해. 민화는 대답했다. 내가 준 상처 덕분에 썼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민설은 웃었다. 끝. 내 삶은 나와 얽혔어. 민화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대화가 모든 걸 바꿀 터였다. 파티 후 민화는 민설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설이 이메일을 보냈다. 내 가족에게 말할까? 내 성향에 대해 민화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과거의 감금은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게 현실이야. 민화는 속으로 외쳤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짓눌렀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태부였다. 뉴스에서 동성애자 차별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떨었다. 민화는 소설을 수정하며 반항했다. 주인공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배신자를 버리고 자유를 선택하는 이야기로. 민설이 봤을 때 화를 냈다. 이게 뭐야?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어. 민화는 대답했다. 현실이잖아. 이 대치가 격렬해졌다. 민설은 원고를 찢을 듯 했다. 내 꿈, 내가 망칠 수 있어. 민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도해봐. 가족과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어머니가 방문했다. 너 요즘 이상해. 출판사 일 때문에 민화는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에 포기했다. 여자는 결혼해야 해. 그게 정상. 민화는 울었다. 엄마, 나 정상 아니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민화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민설의 위협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다. 민설의 배신이 드러났다. 출판사 상사가 민화에게 말했다. 민설이 내 원고를 훔쳤대.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려고. 민화는 충격받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는 증거를 모았다. 옛 일기, 이메일, 사진.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하지만 민설은 먼저 움직였다. 민화의 가족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당신 딸은 레즈비언입니다. 민화의 집이 아수라장이 됐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게 사실이야. 민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게 왜 문제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화는 변명했다. 사랑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거셌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민화는 상처받았다. 이게 민설의 복수였다. 내적 투쟁이 심해졌다. 민화는 소설을 포기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패배였다. 그녀는 민설을 대면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민설은 대답했다. 너를 잃을 수 없어. 사랑이야. 민화는 웃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집착이야. 민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나 혼자였어. 민화는 돌아섰다. 이제 끝내자.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설 말 들었어. 조심해. 민화는 고립됐다. 하지만 그 속에서 힘을 찾았다. LGBT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 많아. 이 모임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서 새로운 지지를 얻었다. 소설은 그녀의 무기가 됐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민화는 출판사를 바꿨다. 새 편집자가 원고를 칭찬했다. 강렬해. 출간하자 민설은 해고됐다. 하지만 민설의 마지막 메시지, 내가 이겼어. 하지만 후회할 거야. 이 민화는 불안했다. 이 승리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시선. 민화의 소설이 출간됐다. 제목은 감금의 그림자. 서점에 진열된 책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리뷰가 쏟아졌다. 레즈비언의 현실을 잘 그렸다. 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 사회를 헤쳐 민화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숨기지 않을게요. 그녀의 커밍아웃이었다. 가족의 반응은 혹독했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집에 오지 마. 너 때문에 치욕이야. 민화는 무너졌다. 어머니는 몰래 만나 미안해. 이해하려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화의 마음은 찢어졌다.
민설의 배신이 가져온 결과였다. 이게 선택의 대가야, 민화는 생각했다. 민설은 사라지지 않았다. 소설 출간 후 민설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이 책은 내 이야기야. 민화가 훔쳤어. 스캔들이 터졌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레즈비언 작가의 비밀 로맨스. 민화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설은 제 과거 가해자예요. 증거를 공개했다. 민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법정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민설이 증언했다. 사랑이었어. 민화가 나를 이용했어. 민화는 반박했다. 감금과 지배였어요. 재판은 길었다. 사회의 시선이 민화를 짓눌렀다. 동성애자라서 그런가 속삭임이 들렸다. 민화는 강해졌다. 내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재판 후 민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화의 상처는 남았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미안해. 지지할게. 민화는 새로운 사랑을 찾지 않았다. 소설이 그녀의 치유였다. 하지만 밤마다 민설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용서할 수 있을까? 사회적 변화가 시작됐다.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LGBT 토론이 활발해졌다. 민화는 강연을 다녔다. 정체성을 숨기지 마세요.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전통을 지켜라. 민화는 위협을 받았다. 이게 대가야. 그녀는 결심했다. 싸움을 계속할 거야. 민설의 마지막 편지. 미안해. 나도 피해자였어. 민화는 읽고 찢었다. 피해자. 내 선택이었어. 내적 깨달음이 왔다.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 사랑, 자유, 배신. 민화는 강해졌다. 소설의 성공으로 민화의 삶이 변했다. 인터뷰, 토크쇼. 하지만 피로는 쌓였다. 이게 정말 자유인가? 그녀는 물었다. 가족과의 화해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읽었어. 내 아픔 이해해.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대화의 문이 열렸다. 시간이 필요해. 민설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반성해. 용서해줘. 민화는 답하지 않았다. 용서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화는 자신을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청소년을 위한 책, 그들의 고통을 줄이고 싶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됐다. 보수단체가 소설을 금지하려 했지만 지지자들이 막았다. 변화의 시작이야. 민화는 모임에서 말했다. 우리 목소리를 내자.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여자. 하지만 로맨스는 아니었다. 우정이었다. 고조된 드라마의 끝에서 민화는 서울의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어. 소설이 가져온 건 성공과 상처.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민화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민설의 출소 소식이 들렸다. 다시 마주칠까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민화는 준비됐다. 이번엔 내가 강해.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이 이야기에서 선택은 항상 대가를 동반한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 있지만 자유를 위해 싸우는 건 옳다. 그런데 민설의 집착은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지배욕? 이 선택의 옳고 그름은 당신의 판단에 달렸다.